네. 취임하자마자 유교단체 찾아가셨죠? 예, 성균관을 찾아갔었어요. 거기 왜 찾아갔어요? 갑자기 방심위원장이? 제가 성균관 재단 이사였고, 그리고 성균관 관장님을 제가 아는 사이라서 마침 오셨다 가길래 인사차 찾아갔습니다. 그 동생이 유교단체 관련 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동생이 하는. 예, 영남 선비 문화수련원에 있습니다. 예, 그때 방심위원장이 성균관 갈 때 동생도 같이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네요. 사적으로. 예, 아닙니다. 권한을. 제가 그 다음에 예, 말씀해 보세요. 동생 제가 같이 영남 갔고 선비 문화수련원에 동생은 사무총장을 있고 네. 저는 이사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방심위원장이 됐는데 예. 왜 거길 찾아가시냐고요? 동생 대동하고 성균관장님 인사하러 이사면 갔습니다. 잠깐만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그 YTN에 있을 때 곱창집 이거 다 사실로 보입니다. 네. 왜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는 분이다. 위원장님, 거기에 네.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뭐 드려도 곱창집에 되겠습니까? 대해서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정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니요, 그거는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죠. 제 질의 시간에 왜 노정면 위원 곱창집 대해서 하고 좀 합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곱창집 지금 곱창집 저기요, 곱창집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방금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아니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곱창집 그 누나 곱창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나의 예, 곱창 전골집 YTN에 보도 나간 적 없습니까? YTN에 나간 게 아니고 YTN의 채널이 YTN 관련 자매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누나 식당은 대구 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도 YTN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법을 정도로 예. 예. 잠깐만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명한 맛집이라서 누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노정면 위원님이 온몸으로 저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참고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부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였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일절 거부한 상태입니다. 봉지욱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답변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약 40여 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류일임 위원장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어느 정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권력이 있는 그 기관장께서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에 당연히 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의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에 가깝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네, 2023년 9월 1일 검찰이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신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네. 그리고 나서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관련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과방위 전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18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이 민원인들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일임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 관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취재해서 확인한 겁니까? 그때 당시의 보도는 40여 명이었는데 네. 최근까지 계속 취재를 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70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뿐만이 아니라 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에 파견 나와 있던 경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전 직장에서 MOU를 맺었던 한 문화단체 대표, 저희가 확인을 하면 할수록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도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동생도 만나봤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 찾아간 게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이었고요. 일각에서는 저희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생을 찾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은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나오는 분이고, 또 이메일 주소나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부고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찾았는데요. 대구의 한 수련원의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렇다면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자기의 의지로 민원을 낸 것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자, 봉지욱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시간상 많이 듣지는 못하고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근데 형님이 왜 부탁하셨을까요, 그런 거를? 부탁? 예. 이유가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 부탁은 아니고. 예. 그 아는 지인이 예. 이름은 얘기 못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다. 네. 니도 한번 도와주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지. 예. 이래놓고 설마 그 정도 레벨이면 주변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 한 지인이 연락 와서 가더라고. 그리고 같이 해놓고 딱 한 이틀인가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할 얘기 아니다. 그 지인분이 이런 분이 형님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 후배분이. 후배인데. 네. 자, 동생을 만났는데 이 동생은 류일임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군요. 자,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 부인, 가족이나 지인뿐만 아니라 경주 엑스포 관련자들도 민원을 제기했고 경북 관광공사의 직원도 민원을 제기했고 류일임 위원장이 방심위 특위위원으로 임명한 특위위원 2명도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류일임 위원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그렇죠. 동생 학연, 그러니까 동생과 아들, 그 동생의 부인, 처제, 동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경주 엑스포 전 직장, 그리고 또 전 직장과 관련된 또 다른 직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류일임 위원장을 중점에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이 민원을 낸 그룹들 한 4-5개의 그룹들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고요. 지금 동생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엊그저께 제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형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렇다면 형의 후배, 지금 방금 보셨듯이 형의 후배가 나에게 형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민원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저께는 이제 아예 말을 바꿔서 아니다. 이 민원 자체는 내가 기획한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자, 류일임 위원장 동생이 그렇다면 자신이 무슨 민원을 냈는지에 대해서 내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까? 류일임 위원장 동생이 스스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대목에서 느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자기가 민원을 직접 쳤다면 어떤 보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민원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사실상 대답을 못했고요. 심지어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제가 JTBC에서 재직할 때 2022년 2월 21일과 28일에 보도했던,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시냐, 혹시 이 보도에 대해 내용을 아시냐라고 물었을 때 전혀 설명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보도를 못 보고 민원을 어떻게 내신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취재를 했던 동생분은 중간에 민원을 철회했군요. 네. 네. 그 형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동생분은 민원을 낸 지 2-3일 만에 철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3일 만에 철회하신 건 아니고요. 그럼 왜 하셨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형이 위원장인데 내가 민원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 동생분은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유일임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뭐 안 하시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자, PPT 음성 파일 하나 듣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지 생각을 했어요. 더더욱 많은 고통을 제가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네, 유일임 위원장 나와주십시오. 나오시면서 질문을 들어주세요. 이게 지금 들으신 이 목소리는 김건희 여사 목소리고 2년 전에 그 류 위원장이 이렇게 주선한 잠시만요. 자리. 요거 세워드릴게요. 세워주세요. 네. 2년 전 고 김정민 공군 소령 추모 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음악회 기억하시죠? 짧게 답변하세요. 본인이 주최했습니까? 고 심정민 소령 말씀하신 거죠? 김건희 여사도 직접 섭외하셨습니까? 아니 방금 보시면 다 아는 건데 뭐 모르는 척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방금 김정민 소령이라고. 심정민.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때는 경주 엑스포 대공원 대표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전부터 김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고 뭐 혹시 보거나 그러던 사이였습니까? 전날 행사 때 30분 전에 네,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 경호원들이 오셔가지고 네. 대통령 부인이 오신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김 여사와 뭐 통화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요. 전혀 뭐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저 사진에 이게 등을 보이고 있는 분이 혹시 부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인 얘기 잠깐 하죠. 그 단월드 계열인 비인가 학교 교장을 오래 하셨죠? 비인가가 아니고 그럼 달리 물어볼게.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예. 교장 오래 하셨죠? 등록. 네, 지금도 단월드 대학교입니다. 계열 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이신가요? 뭐 저희 집사람 문제는 부총장이시죠? 방심위원장 업무와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아니 왜 저희 제가 YTN에 제가 무슨 질의를 적절치 할지 않습니다. 예단하지 마십시오. 증인이 YTN에 있을 때 저분 교장이던 시절에 약 1년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부인 인터뷰를 1년에 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작진 동원해서. 저 방심위원장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얘기라서. 그게 제가 사적인 말씀드릴 수 얘기인지는 국민과 국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학교, 그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의 세세한 일들 촬영해서 방송한 것 역시 그 한 1년 동안에 수십 차례나 YTN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YTN 관련 채널을 통해서. 맞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위중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본 의원이 제가 책임을 지고요. 그 답변에 책임지십시오. 친누나 그 곱창 정골집까지 YTN 제작진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방심위원장 업무와 관계없는 사안이라서 자격을 따지는 제가 답변할 수 겁니다. 없습니다. 다시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2년 전 유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고요. 한 사진. 네, 임성근 사단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지난해 2월인데요. 이때도 경주 엑스포 대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아는 사이인가요?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유일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이제 안면이 터져 있고, 임성근 사단장과도 관계가 있고, 그쵸? 뭐 다른 거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방심위원장 업무하고 무슨 네, 관계인지 청부 모르겠습니다. 민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PPT 하나 보여주시죠. 앞서서 질의가 됐던 거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들, 동생, 동생의 부인, 동서, 처제, 조카, 민원 청구된 거, 접수된 거 시인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사안은 권익위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그 화면 다시 띄워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 잠깐. 아닙니다. 제 말에 먼저 알겠습니다. 답하십시오. 예. 지금 이 화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라는데 그 동생이 혹은
아들이 재수 씨가 민원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게 뭘 답변하기가 그렇게 민원 힘듭니까?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아 그게 아닙니다. 알리지도 않고 저도 모르는 잠깐만요. 사안이고. 민원 사주를 했다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저도 알지도 못하고 저도 확인할 수가 아니요. 없습니다. 방심위에 이분들이 민원 신청을 한 일이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의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됐는데 몇 건이 접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188건입니다. 예. 188건 맞죠? 맞을 겁니다. 대략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188건이고요. 이 가운데 류일임 위원장님과 사적 이해에 얽혀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현재 권익위 조사와 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아들과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위원장님의 제가 적절하게 네, 답변을 못 위원장님의 드린 말 양해 가족이나 인척 바라겠습니다.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힌 사람들을 보면 한 4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한 40여 명, 절반 이상 이 100여 건이 이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심의에 참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께서 직접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묻고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이 방심위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이 직접 챙긴 민원에 가족과 지인들이 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류일임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네, 이 글은 분명히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직원은 사무처의 부속실장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음을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죠.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심위 위원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위원장님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유진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회의가 2024년 1월 3일에 소집이 됐습니다. 소집이 됐는데 3시간 전에 회의 취소 공지가 문자로 통보되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권 추천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도망가신 겁니까? 그 당시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닷새 후인 1월 8일에 정기회의가 1차 열렸는데 이때는 왜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여를 오후 3시에 하시고 비공개 논의 제안을 하자고 했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또 비공개 전환 표결을 주장하시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정회를 한 뒤에 이렇게 파행을 해버리는 것은 방심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당시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정회를 하시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 위원회 상황이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라는데 그 동생이 혹은 아들이 재수 씨가 민원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게 뭘 답변하기가 그렇게 민원 힘듭니까?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그게 아닙니다. 알리지도 않고 저도 모르는 잠깐만요. 사안이고. 민원 사주를 했다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저도 알지도 못하고 저도 아니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위에 이분들이 민원 신청을 한 일이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입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이 안 되죠? 그런 팩트가 있냐 없냐를 묻는데 왜 그걸 다 못하십니까? 예, 양해해 권익위 주시면 조사가 무슨 감사하겠습니다. 전가의 보도입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못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날 MBC에서 유일임 위원장님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PPT 보시죠. 보도를 했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심위의 심의 안건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는 총 52건에 MBC가 8건인데 그 후에 전체 29건 중에 MBC에 대한 제재가 13건, 3배나 급증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3건 중에서 11건은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해줬습니다. 유일임 위원장님, 그 방심위의 이런 징계 안건이 의결이 표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저 사건이 MBC가 단독 보도한 게 작년 12월 25일 메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저는 작년 9월 8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니, 짧게 얘기하시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아니, 표적 심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일단 100건 정도의 심의를 했는데 당시 MBC 법정 제재가 3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제 시간을 다 뺏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표적 심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표적 심사잖아요. 그럼 작년보다 지금 올해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MBC에 대해서 분명히 그 표적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갖고 얘기했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의견할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MBC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적을 갖고 민원사주 MBC가 보도한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아까 PPT도 띄워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딴 얘기하시고 이제 와서 위증이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증을 하셔놓고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번복하면 되는 아닙니다. 겁니까? 위증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건가요? 예. 예, 말씀하시기 전, 이전 말씀 나오기 전에 제가 돌아와서 사고로 잘못 말한 걸 알고 정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기회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끝나셨습니까? 이은기 위원님? 네. 지금 유일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와서 잘못된 답변 하셨는데 지금 큰 소리 치실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노정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1분 드리십시오.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정정하신다고 하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4년에 전체 제재 건수가 20건이라고요? MBC만 30건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것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외한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선방시민은 하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떠 있습니까? 선방시민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하고 별개의 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인데 구성 누가 있습니까? 선방심의 최종 의결 어디서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전체위에서 하지만은 잠깐만요. 운영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잠깐만요. 노정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바로잡는 과정에서 설사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갈라서 의원들은 이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통계로는 방심위 것만 이렇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 거 쏙 빼고 올해는 20건입니다라고 하는 걸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까? 공직자가. 그리고 지적 나오기 전에 바로 잡으려고 했다고요? 제가 먼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후관계를 그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털어버립니까? 8초 나중에 더 드리십시오. 권익위 조사하고 경찰 조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오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유리한 답변은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기 나오는 내용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 못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유리한 답변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국회에서 윤두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지적했고요. 같은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심위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고 바로 그날부터 저런 민원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 동안에 95건, 유일임 위원장하고 관련된 내용만 95건이에요. 지금 보는 저런 내용들입니다. YTN 관련 인물들도 있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한 가지 사안으로 단 2주 안에 유일임 위원장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95건의 민원을 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답변할 수 없죠? 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이훈기 의원님 질문에 드릴 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난해 9월 8일 잠깐만요. 이 부분을 제가 세우세요. 정정을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세우세요. 멈추시죠. 저기요. 지금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시죠. 그런데 급하시더라도 이정헌 위원님 질의권을 침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지금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위원장. 저 여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4분 55초로 해주시고요. 이정헌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네. 유일임 위원장님,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만큼 위원장께서 맡고 계시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도 보장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진행해야 되는 그 책임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청부 민원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서도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는데 올해 초에 있었던 임시회의, 전체회의 계속 피하시고 정회하시고 파행을 잇따라 하셨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으면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부한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안은 권익위 조사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되는 그런 방탄 조끼입니까? 위원장께? 권익위가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하고 그러면 그냥 답변 안 하고 계속 뭉개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네, 위원장. 예.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신 위원장께서 2024년 1월 12일에는 임시회를 열어서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했던 김효진 위원을 비롯한 2명의 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한.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적반하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1월 12일 회의를 연 거는 1월 9일 날 열린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저에게 폭력 행위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연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데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청부 민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결이라든지 논의되는 것들은 피하려고 도망다니신 위원장께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역할들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서 징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목적은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참 답답하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조끼 경찰 조사와 함께 권익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 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3일 국민권익위에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원회 민원 사주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저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12월 23일 신고돼서요. 오늘까지 186일째 진행 중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후반에 취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각각 40일, 62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이었던 정민영 방심위원 역시 권익위는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민 KBS 사장은 신고 84일이 걸렸는데 이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186일째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권익위 조사가 위원장께는 방탄조끼인 것 같은데 말이죠. 권익위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7월 22일까지. 7월 22일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퇴임하시기 전까지 권익위의 조사는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 마시고요. 예, 이용기 의원님에 자, 대해서. 유임 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예, 다른 참고가 있어가지고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저기요, 잠깐만요. 위원님 다시 시작하고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꾸 왜 나올 때마다 네. 아니, 그러십니까?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가만 좀 계셔 보십시오 좀. 제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근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얘기하시는 거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럼 가만 계셔 보세요. 가만 계세요. 따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답변의 기회를 받으세요. 아까도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제 질의 시간이고 제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야지. 나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시간 가는데 갑자기 아까워 죽겠는데. 아니, 저 세우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한 장 예. 준비한 PPT가 있는데 안 뜨네. 한 장짜리. 이런 것까지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조합원 대상으로 각 위원들의 방심위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 이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요? 예.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 어느 기관장 평가들이 나올 때 저렇게 압도적으로 부정평가 나온 건 제 기억에는 없어요. 못한다가 그냥 능력이 없다. 이게 매우 미흡하다가 76.2고 미흡이 20.6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은 보통입니다. 긍정평가를 내리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방심위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민원 사주 의혹이 나오고 뭐 의혹도 아니죠. 지금 뭐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뭐 임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래 오셨습니까? 관련해서 좀 전에 뭐 직원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제 위원장께 직접 한번 묻고 싶어요. 작년 9월 14일이죠.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심위 내부 관계자는 위원장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명백히 남아있다는 다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가족 및 지인들의 방심위 청부 민원 사실에 대해 정말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분은 권익위 조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얘기 이제 그만. 아니 없습니까? 해서 없다고 했어요 지금. 예. 없죠? 예. 없습니다. 없다고 다시 또 확인하셨습니다. 한 언론이 그 당시 보도한 게 있어요. 위원장이 아들에게 좀 더 주셔야 돼 아까. 아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물었고 아들은 뉴스가 되고 해서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뭐 그 보도는 알고 계시죠? 예.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의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은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방송 심의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또 민원 접수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위원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부 관계자랄지 이런 관련된 모든 게 허위군요. 사실이 아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 위원장님.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요. 제가 아니 진짜 왜 이러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저 끄십시오. 잘못된 끄십시오. 발언이 있어서 마이크 끄십시오. 잘못된 발언에서 정정하는데 그 기회를 안 주신 위원장님이 들어가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신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줄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장인 줄 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임기를 종료하게 되면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이 방송 관련 업무에 몸담을 의지가 있습니까?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임기까지 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과 어떤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권에게 특히나 중요한 국민적 신뢰를 중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이 방송 심의 과정에서 민원 사주, 가족을 동원해서 중대한 방송 언론의 편집과 제작과 관련된 사항을 제재함에 있어서 자, 독립성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성입니까? 방송 심의에 있어서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중립성부터 해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도 방송 심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자발적으로 그렇게 대통령 보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 심의를 하고 또 사주 민원을 하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그 수사와 권익위의 조사도 당당히 잘 감수할 용의가 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당당함에 일자로 흠점이 있다면 그 어떠한 방송 관련 공직 업무를 하지 마십시오. 혹여 정권이 당신의 입맛에 맞는 행위를 했다 하여 무슨 직위를 준다 한들 그 받지 마세요. 그런 당당함이 있다면.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정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답변을 못하겠죠.
아까 본인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YTN 플러스 사장 시절에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본인의 친척, 가족의 관련 컨텐츠를 내보낸 사실이 있죠? 지금 방심위원장 업무와 관계없는 그런 적이 있죠? 그런 사실이 방송심의위원회가 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체를 똑같은 사안이라면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의결하는 행정청이 어딘가요? 저희들이 심의해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최종 의결한 데가 어디냐고 그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데가 어딥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전체에서 심의한 것을 어디다 보고합니까? 의결하고 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예,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 의결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님 내용 모르신다 그랬죠? 들어가세요. 선택적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고요. 네.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뭐 수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분들도 뭐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딱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양천경찰서에서 지금 8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언론 노조 등 4개 단체가 처음 류일임 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 지난해 11월이었잖아요. 네. 네. 그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네. 양천경찰서에 고발이 3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죠. 1월 18일, 올해 1월 18일에도 또 민원사주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고발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경찰서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제보자 탄압하고 입틀막 하고 류일임 위원장은 그냥 그대로 봐주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닐까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동원되는 방식이나 방향이 지금 결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지부장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양천경찰서에 네. 지난 2월 2일 그리고 최근 9월 5일에 참고인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던가요? 2월 달에 조사할 때는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고 네. 작년 9월 14일 종편 팀장의 보고 내용 그리고 9월 27일 직원이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게시물을 올린 경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관은 본인은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류일임 씨를 압수수색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8개월, 7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시민단체와 노조가 함께 양천경찰서 앞에서 그 수사 방치, 수사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거죠? 네, 이번에 갔는데 가서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양천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처음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류일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겠다는 어떤 뭐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수사 의지가 꺾였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누가 그 수사 의지를 꺾었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분명히 꺾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참고인 조사를 지금 최근에 또 받으신 거군요? 네.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가요? 이번에 급하게 참고인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해서 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뭐 다시 좀 조사를 하려나 보다. 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사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사 의지가 없구나. 이 사건의 본질이 뭐 그 불이익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수사관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 민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경찰청은 지금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수사 개시 시점에 서울경찰청장이 조지호 청장이었잖아요. 네. 네, 이분이 경찰청장으로 승진을 했군요. 네.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 갔던 분이었고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했네요. 2년 사이에 경무관에서 치안감이 되고 치안정감, 치안총감 그렇게 하고 경찰청장이 됐어요. 네,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회 공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이렇게 줘도 되는가 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에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별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는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2022년 9월 세민년 사무총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세민년이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고발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22년 김대남이 강남구청장 후보 나왔을 때 대변인 맡으신 적 있습니까? 그때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김대남 씨가 총괄선대본부장 증인이 대변인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가깝게 느껴지네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 내셨죠? 방심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 딸도 같이 똑같은 민원 낸 사실이 있죠? 저희 가족이 함께 공동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웅수 총장 역시 아내, 딸 등 4명이 같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거 혹시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4일 방송 민원도 이제 김웅수 사무총장 일가족이 먼저 냈고요. 9월 23일쯤 통신 민원,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낸 처벌 그 통신 민원도 김웅수 사무총장의 일가족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유일임 위원장이 만들었는데 현판식이 걸리기 전전날에 어떻게 알고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유일임 위원장과 김웅수 세민년 사무총장은 KBS 입사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김웅수 총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그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다시 네네. 고지 드립니다. 네. 예. 민원 내기 전에 네.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제가 지칭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 씨입니다. 연락하거나 그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네, 저는 지금 아니 언제를 지금 네라고 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시기를 여쭤보고 있던 겁니다. 정확히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 내기 전에 네. 방심위에 네네. 민원 낸 후 혹은 그 전후에서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구체적으로 김대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안 만나셨어요?
이게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 봉지욱 기자님, 김웅수 씨가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뉴스타파 뭐 한겨레 비롯한 저희 언론자가 공동 취재단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MBC 등 비판 언론 단체를 고발 사주한 사실에 이제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방심위 유일임위원장을 비롯한 뭐 청부 민원 사건에도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사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지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레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웅수 총장이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가 됐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거나, 예를 들면 가정주부 운운한 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무슨 시집 출판 기념회 같은 행사에 초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보상을 받아요. 이 김대남 씨의 경우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하여 고발한 데 대한 대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41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41개 음성 파일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진작에 제공받아서 제가 또 쭉 내용을 봤는데요. 대통령실 소속 그 비서관 직무대리가 총선에까지 나간 분이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원모 전 비서관 때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내가 후보에 밀려났지만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나 여사한테 찍히면 어떡하냐. 공기업도 못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공기업 관련 취업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제로 지난 8월 3일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갔잖아요. 그때도 그 전에도 이미 계속 여사님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대통령실의 민낯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익위 총괄과장 나와 주실래요? 권익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200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합쳐져서 권익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그 국가청렴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위원회가 되고 이런 긴 역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전 국민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열기로 생긴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DJ가 어렵게 해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방송위원회, 이것도 DJ이기 때문에 방송 정책을 무소속 중립기관으로 이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가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고 확대돼서 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이 권력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준과 잣대를 흐트러뜨려도 권익위만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그 기관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 계셨잖아요. 디올백 사건의 잘못된 처리에 저항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희생이 그냥 있었던 거라고 안 봅니다. 권익위를 지키려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무지 많은데 오늘 딱 2가지만 질문 드리고 가서 보고하세요. 제가 국감 때 심화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는 류희림 위원장 사건의 경우 7개월간 판단을 지연하셨죠. 판단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고의로 지연하셨죠.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냥 그 공익제보 확인하고 그 이전 그 과장이 주장했던 대로 빨리
그 책임 감면 처리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질질 끌었잖아요. 남영진 KBS 이사장 등의 사건은 며칠 만에 결론 냈습니까? 며칠 만에 결론 내셨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거 누군가 기록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9월 14일 장경식 단장이 유일임 위원장에게 관련 청부 민원 관련 동생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본인은 부인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밝혀지겠죠. 언젠가 수사는 꼭 됩니다. 장경식 단장 조사했습니까? 저희 이해충돌 아니 그냥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원의 의결로 처리한 건 맞습니다. 아니요. 장경식 단장 조사했냐고요. 그 조사라는 게 뭐 어떤 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고 내용을 저희 법에 따라서 아니요. 장경식 단장 확인했어요. 조사했냐고요. 뭐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다. 좀 답답해. 1분 더 주세요.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경식 단장 권익위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받았습니까? 서면 아니면 직접 대면 조사? 그 대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9월 27일 이거 나중에 심화로 질문할 거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깜짝 질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9월 27일 방심위 내부에 류희림 위원장은 왜 이해충돌 관련하여 그 조치 취하지 않냐는 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실장 개입 여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개별 신고 사건의 조사 대상이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시지 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해 못 하겠는데요. 이게 양해할 일입니까? 예. 제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쟁점 아주 사전에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국감 출석하셨을 때 답변을 다 준비해 주세요. 예. 그래서 무슨 깜짝 질문에서 당황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김대남에게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벌써 한 2년도 넘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네. 부탁 받은 적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민원 넣었잖아요. 방심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이 사안 외에도 방심위에 민원 넣은 적 있습니까? 아까 제가 민원을 넣은 짧게. 네, 저기 있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들과 함께 넣은 아닙니다. 적 네, 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지금, 기회를 네. 드릴게요. 제가 물을게요. 네네. 네. 가족들이 네. 방심위에 문제의 민원을 넣었어요. 가족들이. 네. 예. 그런데 과거에도 가족들이 방송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증인이 방심위에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있습니까? 아니 정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방심위에 민원을 습관적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심위 민원을 자주 넣었습니까? 가족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거 유일하게 가족들은 이거 하나 넣은 겁니까? 가족들 말이에요. 본인 말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이번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을 넣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가족들이요. 저는 본인 지금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가요? 가족들이 넣나 아니 안 맨 처음에 넣나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을 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억이 나지만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억나지 겁니다.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사실이 있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방송인이셨죠? 위원장, 그게 방송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상식이죠. 방송인이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회피하려고 정말로 하는 저는 겁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가족이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그거를 기억 안 난다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족들이 한번 동참해서 한번 뜻있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한 기억은 있지만 정말로 제가 다른 건 기억이 나질 않고 오늘 저는 여기 증인으로 와가지고 최대한 사실대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거 별로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가족들이 동참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동참. 회의하셨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 동참이라는 말은 내가 민원 넣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수용해서 같이 하면 동참이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회의하셨어요? 가족 회의? 주말에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 보니까 주말로 기억되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얼핏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가짜 뉴스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방심위에서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뭐 설립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후에 아마 저는 그런 얘기를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오니까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해서 같이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바보로 보이시죠?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다. 않고서야 그렇게 횡설수설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회에 와서 저희가 국감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혹시 증인으로 요청드리면 나오실 때는 그 기억이 안 난다. 가족들은 알거든요. 방심위에 민원 확인해 넣은 보겠습니다. 거. 네네. 확인해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